질문 없나? 20번. 20번? 20번. 이게 좀 중간에 있어가지고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 생각 못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해보면 돼. 자, 이제 20번 문제가 가하구나 두 개가 용질이 W그램 있고 얘는 2W그램 그 다음에 몰롱도는 얘는 2A고 얘는 A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의 몰롱도 분의 가나를 모두 혼합한 용액의 몰롱도는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거네. 자, 그러면 나의 몰롱도는 있잖아. A. 그럼 A분의 두 개를 합한 거를 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나 둘 다 있잖아. 포도당 수용액이라고 나와 있거든. 자, 포도당 수용액인데 자, 얘가 용질이 2배가 됐어. 되잖아. 그런데 농도는 2분의 1로 줄었네. 지금 여기 그 202페이지 20번 문제 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나의 몰롱도 분에 가나 두 개를 합한 거를 하라 그랬는데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자, 용질이 2배가 됐는데 농도는 절반이야. 보통 그냥 우리가 용액이 일정할 때 용질의 양이 2배가 되면 농도도 2배가 돼야 되거든. 근데 왜 절반이 되지? 몰롱도는 자,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로 계산이 돼. 자, 그러면 요거를 내가 여기다가 살짝 숫자만 넣어가지고 얘는 2A인데 부피를 몰라. 나는 V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얘는 우리가 화학식량도 몰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그 MW라고 두면 얘는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몰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2A가 나왔다면 두 번째 나는 이걸 V1이라고 하면 V2가 되고 이렇게 나와. 그럼 요게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원을 끌어볼게. 요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요거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사라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V1분의 W 대 V2분의 2W가 2대 1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도 없어져? W도 사라지거든. 그러면 V1 대 V2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될까? 2대 1이 나오려면 요게 2대 1이 나오려면 V1과 V2는 몇 대 몇이 나와야 여기 2대 1이 나오지? 1대 4. 1대 4. 여기 1 들어가고 여기 4가 봐봐. 이거 이게 네가 4고 요게 1이면 4분의 1대 2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1대 4가 나와야 돼. 즉 V2 부피가 얘가 4배나 크다는 거야. 용액의 부피로 4배나 크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몰롱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몰롱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두 개를 이 어차피 두 개를 지금 뭐 할 거야? 더할 거거든. 위에 거는 몰롱도 가나를 두 개를 더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몰롱도라고 하는 게 A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내가 부피 자체를 V1, V2라고 뒀지만 그냥 얘네들의 용액의 부피를 얘를 V라고 두면 얘가 뭐다? 4V거든. 4V잖아.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5V가 돼. 그리고 내가 모르는 1몰의 질량분에 두 개의 질량 더해지는 3W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밑에 거를 그냥 A라고 두기에는 A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A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A는 얘가 4V잖아. 4V분의 MW분의 2W 이렇게 하면 되거든. 얘가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돼. 요걸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요 정리 뭐 많아. 많이 정리해봐봐.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돼? 위에 가하고 나를 더한 거는 이거야.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5V에 MW분의 3W 이렇게 나와. 그잖아? 밑에 거는 어떻게 돼? 나 거거든. 얘는 4V에 MW분의 2W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에 미지수들이 싹 없어져. 그잖아? 요거 뭐 MW 없어지고 WW도 없어지고 V도 없어져. 자, 그러면 응? 얼마 나와? 10분의 12 5분의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굳이 수식으로 안 풀어도 여기서 요 관계를 좀 알고 있으면 이게 문제 풀다 보면 좀 되긴 하는데 아마 조금 힘들긴 할 거야. 용질이 2배가 됐는데 왜 농도는 절반 됐지? 그럼 얘가 부피가 4배네. 이런 거는 문제 풀다 보면은 사실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충실하면 돼. 그래서 얘를 V1, V2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비교를 해봤더니 아 이게 1대4가 나와야 되네. 자, 또 질문. 없나? 안 해본 거야? 자, 없다면 다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이거를 그 화학평형 있는 126페이지로 살짝 넘어가야 돼. 그래서 화학평형에 초반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해줘야 되거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아마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아니다 최소한 이번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진도 조금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위주로 이렇게 처음에 우리 했던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쭉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를 사실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할 때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해야 되거든. 자, 그럼 126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자, 화학평형 하는 데를 한번 좀 정리해보자. 자, 거기는 정반응, 역반응 나오는데 정반응, 역반응은 줄만 하나 떠주면 된다. 여기 가로 1번, 가로 2번 나오지. 정반응, 이때까지 우리가 쭉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정반응만 다뤄왔어. 반응물이 왼쪽에 있고 생성물은 오른쪽에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 있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소개가 된다? 역반응이라는 게 소개가 돼.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화살표도 있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A가 B랑 만나서 C랑 D가 된다 이러면은 여기서 정반응은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역반응은 요렇게 안 쓴다. 알겠지? 요거 아니다. 요거에 대한 역반응은 화살표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는 얘가 여기에 와버리면 이번에는 CD가 뭐가 된다는 뜻이냐면 반응물이고 AB가 생성물이 된다는 뜻이고 요거는 정반응인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A, B가 반응해서 C, D가 될 때 정반응은 오른쪽으로만 화살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반응은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자 그리고 정반응은 대체로 있잖아 화살표를 쓸 때도 위쪽에 역반응은 아래쪽에 쓴다. 요 두 개 거꾸로 안 쓴다. 자 그리고 이제 가역반응이라는 게 나와. 동그라미 좀 해줘야 되네. 가역반응. 가역반응은 가역반응, 즉 역반응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가역반응은 그래서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는 화학반응 자체를 가역반응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뭐도 있냐? 비가역반응도 있거든. 그거는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비가역반응, 즉 역반응이 없거나 있긴 한데 양이 너무 적을 때는 그냥 없는 걸로 취급을 해. 그걸 우리가 비가역반응이라고 부르고 이게 대부분의 화학반응이 가역반응이야. 대부분이. 그리고 비가역반응에 해당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문제로 나올 때는 화학 반응식만 몇 개 주고 이 중에서 가역 반응을 찾아라, 비가역 반응을 찾아라 나오면 비가역 반응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돼. 4개 정도가 보통 책에서 소개하는 거야. 연소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금속과 산해 반응, 중화 반응. 그래서 요거를 표시를 좀 해주면 돼. 연소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금속과 산해 반응, 중화 반응. 요거를 이제 4개를 이게 어떤 반응인지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은 이거를 비가역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 구분할 수 있거든. 그런데 내가 이 화학 반응 자체를 다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 이럴 때는 방법이 사실은 좀 무식하긴 하지만 책에 나오는 화학 반응이 수백 개씩 되진 않거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화학 반응 있잖아. 잘 찾아보면 사실 늘상 나오던 게 또 나오고 나오던 게 또 나오고 이래. 그래서 많아봤자 20개 아니야. 그래서 그런 반응들은 몇 개 그냥 좀 그게 구분하기 힘들 때는 외워버리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되기도 하거든. 나중에 이제 시험 칠 때는. 그런데 사실 요게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잘 보면 있잖아. 연소는 항상 뭐랑 반응하냐면 산소랑 반응을 해. 산소랑. 뭐가 산소랑 반응을 하는데 생성물도 대체로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이 생겨. 근데 이게 탄소와 수소나 산소로 구성된 물질이 있지. 주로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로 구성된 물질이 연소한다 그러면 항상 산소랑 결합을 하고 이의 생성물은 2가지밖에 없어. 이산화탄소하고 물. 요런 것들, 요런 분자식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있다.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된 거. 아니면 탄소, 수소로만 구성된 거. 요런 것들은 산소랑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항상 저틀이야. 저틀로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 반응식 개수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 저거는 그냥 뭐다? 연소다. 왠지 연소. 앙금 생성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앙금이 어떤 게 반응하면 앙금이 생기는지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탄산나트륨하고 염화칼슘 같은 것들 반응하면 탄산칼슘이라는 앙금 생기는 거. 이 탄산칼슘하고 염화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앙금 생성 반응이다를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금속과 산에 반응하는 데서는 마그네슘, 아연, 철 이런 금속이 띵 하고 나오고 그 뒤에 HCl, 염산이라든지 아니면 HNO3, 질산, H2SO4 같은 황산 같은 것들이 따라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수소기체가 생겨. 그거 보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산과 강염기 같은 이런 중화반응, 그래서 HCl, 염산, NaOH, 수산화나트륨 이런 것들 가지고 얘가 이제 산염기 중화반응이네라는 걸 갖다가 알고 있다면 손쉽게 찾을 수 있거든.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여기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 뭐 수십 개씩 되진 않으니까 그냥 외우고 있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제 나중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가역 반응에는 뭐가 있는가? 자 거기는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로 소개가 되어 있긴 한데 거기 첫 번째 게 염화 코발트 있지. 염화 코발트. 너가 염화 코발트 어디에다 쓰는 걸로 배웠냐면은 물의 존재 확인할 때 쓰는 거.
그래서 물이 있을 때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빨간색으로 색깔이 변한다 하면서 해왔던 게 있어. 그게 화학 반응식이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염화 코발트 COCl2 하는 게 6개의 물 분자랑 만나면 요거를 뒤에 보니까 COCl2 뒤에 6 해가지고 H2O 붙어가 있지. 요거를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육수화물이라고 불러. 그 바로 밑에 있는 황산구리는 5개가 붙어서 5수화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물과 접촉을 하면 색깔이 변해. 색깔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문제는 염화 코발트가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한 다음에 물 분자가 다시 떨어져 나가잖아. 그럼 다시 파란색이 돼. 역반응이 있다는 거지. 황산구리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흰색 고체거든. 그걸 무수황산구리라고 불러. 그런데 얘가 물 분자랑 만나면 오수화물이 되면 파란색으로 변해. 그랬다가 이 무수황산구리에 뭐 열을 가하든 해가지고 건조시켜 버리잖아. 그럼 다시 흰색이 결정으로 되돌아가.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다? 가역 반응으로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얘네들이야. 그리고 석회동굴 화학 반응식도 나와. 거기에 탄산칼슘에 이산화탄소와 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물이 통과하게 되면은 탄산수소 칼슘이라는 게 생기고, 얘는 앙금이 아니거든. 탄산수소 칼슘은. 그래서 물에 녹아 있는 이온 형태로 있다가 다시 역반응으로 탄산칼슘이 생겨. 그래서 생성되는 게 거기 보면은 종류석, 석순, 석주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정반응, 역반응이 싹 다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소개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가역 반응의 예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 필요하면 그 화학 반응식도 외우면 돼. 그리고 이제 이 평형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화학 반응식 뒤에 보면은 G, L, S, A, Q라고 적혀 있거든.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형태를 가지게 돼. 여기서 G라고 적혀 있으면 뭐다? 기체. L이라고 적혀 있으면 액체. S라고 적혀 있으면 고체. AQ라고 적혀 있으면 수용액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거 이제 너희가 이거를 이제 화학 반응식에 뒤에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는 무시하면 안 돼. 우리가 그 앞에 동안은 있잖아. 뒤에 뭐라고 적혀 있든 크게 상관은 없었거든. 거기다가 역반응도 없고 정반응만 생각하면 됐다면 이 다음부터는 역반응도 있는 데다가 상태도 매우 중요한 형태가 돼요. 자, 그리고 127페이지 동적 평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줄 하나 쭉 그어주면 돼. 동적 평형.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거를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불러. 동적 평형 상태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올 거거든. 그런데 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물질들이 이동하고 화학 반응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거나 그러면 들락날락하는 녀석이 같아져 버리면 겉에서는 그게 변화가 안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움직이지만 변화가 없다.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를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끝나고 나서 평형이 됐어. 그럼 평형이 됐는데 평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소개되어 있는 문장은 틀렸다고 생각해도 돼. 뭔가가 일어나. 그러니까는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일어나고 뭐 용해든 석출이든 일어나고 아니면은 뭐 액화나 아니면은 기와 같은 상태 변화도 마찬가지로 평형을 이루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평형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도 뭔가가 반응하지 않는다 또는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것들 나올 거야.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주어지는 건 상평형이야. 상이라고 부르는 건 기체, 액체, 고체 같은 걸 말한단 말이야. 그걸 상이라고 불러.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말 그대로 거기 어떻게 했냐면은 밀폐된 유리용기 안에다가 일정한 온도에서 액체를 넣어. 그러면은 그 나머지 공간, 비어있는 공간으로 증발을 한단 말이지.
이 증발을 하면은 증발을 하면서 그 공간으로 이 액체에서 증발한 증기가 점점 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증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증발만 하는 게 아니고 증발했던 액체에서 나온 그 증기가 기체가 다시 액체로 되돌아가는 녀석도 생겨. 그거를 우리가 응축이라고 불러. 그런데 얘가 처음에는 증발을 좀 많이 해. 증발하는 양이 더 많아. 그런데 일정량 이상이 이제 증발을 해가지고 내부의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아오는 양도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증발하는 양과 응축되는 양이 같아지는 시점이 와버리면 더 이상 이 액체는 증발하지 않고 일정한 형태로 있게 돼. 그때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해놨지? 증발 속도 분의 응축 속도는 1보다 장리 1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수식처럼 표현을 해놨지. 별거 없다 알겠지? 요거는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커. 어떤 거든 상관없다.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점점점 응축 속도가 점점점 증가해서 결국에는 두 개가 같아지게 돼. 그걸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르고, 여기서 한 가지 줄 꺼줘야 될 부분이 있다. 거기 보면은 그래프 나오는 데 있지. 이 그래프가 하나 나오잖아. 요 그래프 나오는데 첫 번째 줄 점 찍은 설명에 보면 증발 속도 해가지고 이 말이 있어.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말이 있다. 즉 그거 형광펜으로 줄 하나 꺼줘야 돼. 요게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온도밖에 없어.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 속도 빨라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증발 속도 낮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냐? 증발 속도는,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이런 식으로 뭔가 실험을 하면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온도만 일정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증발 속도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문장에서도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증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느려진다 라는 말이, 즉 온도가 변화가 없는데 증발 속도가 뭔가 변하는 내용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냐? 뭐 자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응? 골치 아프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응축 속도 있잖아. 응축 속도. 응축 속도는 절대로 증발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 거기 지금 안 나와 있어 이런 내용. 거기다가 적어주는 거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비교를 했을 때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클 수는 없어. 어떤 경우에는 한 공간 안에 하나의 뭔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때, 무슨 뜻인지 알겠냐? 여기 나중에 문제를 보면은 어떤 게 나오느냐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기도 해. 자, 비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액체가 이만큼 높고 하나는 액체가 이만큼 낮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딱 유리로 덮어놓은 거야. 여기는 촉이 아니 똑같은 색깔이네. 촉이는 이런데 나중에 바뀌어. 요거를 딱 봤더니 비커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 하나는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는 이렇게 높아진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라면 요게 A고 요게 B 형태로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지. 이런 것들도 있다. 동적 표현할 때 이런 게 나오거든. 얘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형태로 소개가 되는 것들이 있어.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증발을 하잖아. 그지? 증발을 한단 말이야. 얘도 증발은 하긴 하는데 얘보다는 증발 속도가 느린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얘보다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으면 증발하는 걸 방해를 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얘는 증발을 많이 해. 그래서 양이 어떻게 됐지? 줄어들어.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양이 늘어났지. 그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야, 이렇게. 들어온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농도가 다른 용액들을 같은 공간에서 실험을 할 때는 얘 입장에서는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만. 그런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통 안에 있잖아. 여기서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같아지는 게 최대치지 응축되는 게 더 많아지는 일은 안 일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냐? 하나의 통 안에서는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를 넘어설 수가 없어. 요것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있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한 통 안에는 안 일어나. 그래서 한 개만 가지고 뭘 비교를 하는데 응축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용해평형이라는 것도 나와. 어떤 물질을 녹이는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로 포화 상태라는 말이 오른쪽에 소개가 되어 있거든. 우리가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 해가지고 우리가 용질을 녹일 때 세 가지 상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동적평형이라는 게 있어. 포화라는 건 뭐냐? 이미 알고 있잖아. 포화 상태다라는 건 용매에 용질을 가득 녹인 상태야. 더 이상 안 녹을 때까지. 그러면 용질은 거기서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용질 입자 자체가 석출용해, 석출용해를 반복을 해. 얘가 고체로 석출됐다가 다시 용해됐다가 석출됐다, 용해됐다 이런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는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근데 그 양이 뭐 하고 있다? 같아진 시점에 오게 되면은 동적평형으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포화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도 이런 게 의외로 화살표를 찾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 거기 지금 밑에 위에 아까 그 둥근 플라스크 그림도 그렇고 밑에 비커 그림의 확대한 그림도 그렇고 나가는 게 많아. 뭔가가 지금 나가는 게 많으면 지금 당장은 뭐 한다? 용해되는 속도, 즉 증발하는 속도가 더 빠른 상태야.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응축 속도 또는 석출 속도 이게 점점 빨라져가지고 두 개가 같아지는 시점이 와. 그 화살표의 방향으로 따져보면 돼. 개수를 세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랬을 때 이제 그림만 보고도 이게 지금 동적평형 상태, 포화 상태네라는 걸 알 수 있다. 포화 상태 자체가 뭐다? 동적평형 상태라는 거다. 자,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특이한 실험 하나가 나와. 128페이지 위에 보면은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에서의 동적평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거기 우리 염화이온이 염소 자체가 동위원소가 있어. 그래서 보통 35짜리 염소가 있는데 37짜리 염소도 있거든. 그걸로 이온이 된 걸 활용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비커에는 뭐 했냐면은 염화나트륨이 포화 상태로 녹여. 근데 이때 염화이온은 35짜리 질량수를 가지는 녀석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이미 포화 상태야. 첫 번째 거부터 포화 상태로 있는데 거기다가 37짜리 동위원소를 가지는 염화나트륨을 집어넣게 되면은 뭔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첫 번째 포화 상태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도 뭐 하고 있지? 하얀색 고체가 가라앉아 있지? 안 녹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안 녹을 것 같잖아. 맞아, 안 녹아. 그런데 염화나트륨 37짜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용액에 있는 이온들 중에 37짜리 질량수를 가지는 염화이온이 존재를 하고 가라앉은 녀석에 보면은
35짜리도 가라앉아 있고 37짜리도 가라앉아 있고 용액에도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막 골고루 섞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아무 일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포화 상태가 됐다면 37짜리가 녹을 리가 없어. 그냥 바닥에 다 가라앉아 있을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용액 중에 이온 중에 용액에 녹아있는 이온들 중에는 37짜리도 있게 돼.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한다? 35짜리 중에는 뭘 한 녀석이 있다는 거야? 나트륨 이온과 붙어. 즉 고체로 석출이 됐어. 근데 원래는 뭐 한다? 얘가 떨어져 나가서 다시 이온이 되고 또 붙었다가 고체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35짜리가 딱 떨어져 나가서 이온이 돼 있다가 붙어서 고체가 됐더니 이때 37짜리가 이온이 돼버리는 거야. 그 공간 자체에서 이온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37짜리가 그대로 다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라 37짜리 염화이온이 용액 중에 점점 늘어나게 돼. 만약에 35짜리 염화나트륨하고 37짜리 염화나트륨을 반반 되게끔 나중에는 양을 맞췄다 그러면 용액에 있는 염화이온도 있잖아.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35짜리 염화이온과 37짜리 염화이온이 반반을 차지해. 이온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걸 갖다가 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실험으로 나와. 자, 그리고 그 밑에는 화학평형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화학평형은 말 그대로 생성물과 반응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는 있잖아. 상평형, 용해평형 같이 화학 반응은 아닌 상태에서 평형이 일어나는 거에 됐었다면 화학 반응에서도 평형이 일어난다 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녀석이 어느 책이나 나와.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가 나와. 이산화질소, 사산화이질소. 얘가 이산화질소는 색깔이 젓갈색인데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이야. 없다, 색깔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험관에다가 갈색의 이산화질소 기체를 탁 넣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갈색이 연해져. 색깔이 왜 연해졌을까? 다른 물질로 변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무색인 사산화이질소를 시험관에다가 탁 넣어놓으면 서서히 색깔이 진해져. 그럼 이번에도 뭐 했다는 거지? 뭔가 다른 물질로 변했다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실험할 때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 요 서로 이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 화학평형에 대해서 나올 때 여기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129페이지 위에 보면 그래프 있다. 129페이지 봐봐. 그래프 있거든. 요 그래프에 지금 보면은 농도가 빨간색 그래프 어떻게 되고 있냐. 첫 번째 그래프에서 쭉 줄어들지. 파란색 그래프는 쭉 늘어나잖아. 이때 처음에 0이 아닌 상태에서 쭉 줄어드는 녀석은 반응물이다. 뭔 말인지 알겠냐? 반응물이다. 0이었다가 쓱 늘어나는 녀석 있지? 요 생성물이다. 이 그래프 보고 이게 반응물인지 생성물인지도 찾아야 돼. 자, 0에서부터 시작을 안 해. 근데 그래프로 줬는데 0에서부터 시작을 안 하는데 어떤 물질이 일정 농도에서 쭉 줄어든다. 반응물.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 나중에 평형을 이룬다. 그러면 생성물이야. 이걸 어떤 걸 넣었느냐에 따라서 그 그래프가 조금 다르지. 두 개가 지금 똑같은 화학 반응인데 저게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에 따라서 두 개가 그래프가 좀 다른 거야. 자, 이런 그래프들을 참 많이 보게 될 거야. 보게 될 텐데 주로 보게 되는 이제 그래프는 제일 밑에 그래프 하나 나와. 제일 밑에 보면은 A, B, C 세 개가 있어. 자, 거기는 이제 A, B, C 세 개가 지금 화학 반응식도 줬다. 개수가 A인 A와 B인 B를 반응시키면 개수가 C인 C가 생성되는 반응을 하나 줘놓고 얘의 A, B, C 즉 소문자 A, B, C 개수 찾는 게 나오거든. 그때 이런 그래프를 주는 거야.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A와 B가 뭐하고 있지? 처음에는 0이 아닌 상태에서 쭉 줄어들지.
그런데 여기서는 A, B, C를 기호를 줬잖아 그래프에서.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를 안 주는 거야. 안 주고 이제 여기서 개수를 찾는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그랬을 때 처음 일정 농도에서 줄어들게 되면은 보통은 뭐다? 반응물이다. 그리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늘어나면 생성물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찾을 때 A는 얼마 줄었냐면은 이제 여기 뭐가 나와? 우리가 몰농도가 이 앞단원에는 없었잖아. 근데 여기 몰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몰농도를 먼저 한 거거든. 몰농도 나오잖아. 그래서 A는 1몰농도 줄었고 B는 2몰농도 줄었는데 C는 2몰농도 늘어났어. 이걸로 뭘 찾는다? 이 B가 곧 뭐다? 개수 B가 되는 거야. 찾을 수 있겠냐? 이 정도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요 정도 개수 뭐 하는 거는. 그리고 줄거 줄게 하나 더 있어. 그 그래프 바로 위에 가로 4번이잖아. 그거 쭉 세 줄 다 꺼주면 돼. 경광펜으로 쭉 꺼서 잘 보이게 좀 해줘. 화학 반응식의 개수 B는 화학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하거나 생성된 물질의 농도 B에 해당한다. 그리고 까면서 가서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 B는 화학 평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B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돼 있지. 즉 평형에 도달한다는 건 알아. 우리가 이런 화학 반응의 대부분은 가역 반응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정한 형태의 농도를 유지하는 평형에 도달하게 돼. 그런데 그 평형일 때의 농도는 이론적으로 찾을 방법이 없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얘네들의 농도비가 몇 대 몇이다, 개수비가 그 농도비냐 아니라는 거야. 몰라. 그럼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평형이 됐을 때 실험으로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너가 화살표 꺼내서 하나 적어주면 돼. 뭐라고 적어주냐면 평형 상태에서 농도비는 실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확인해야 돼.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비는 실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혹시 나중에 문제, 그럼 위로 이거 흔하게 나온다. 얘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A, B, C 지금 좀 전에 개수 B가 1대 2대 2거든. 그러면은 얘네들의 개수 B를 가지고 얘네들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A와 B와 C는 1대 2대 2의 농도비를 유지한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그냥 틀린 말이야. 농도비가 실제로 그런지 몰라? 알 수가 없어. 뭐만 한다고? 실험으로만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초반 부분이 잘 설명이 되면 130페이지 요거를 빨리 한번 정리해 볼까? 130페이지.
벗어나면 이제 경남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거 한번 봐야 되고 안 그러냐? 왜? 내 경기도 조금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 1학년 때 성적으로 근데 봐야 돼요. 그지? 1학년 때 성적이 있는데 1학년 때 성적만 가지고 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 2학년 때 잘하면 근데 휴대폰 보고 있으면 곤란하잖아. 그지? 맞지? 이제 생각보다 몇 개는 안 남았다. 지금 3월달이잖아. 3, 4, 5, 6, 7, 8, 9, 10, 11. 그지? 그래서 9개월이야. 9개월만 좀 참고 좀 바짝 해주면 학교 내신 그때 좀 끝나잖아. 11월 말쯤이나 12월 초쯤에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2학년 때 성적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때 나는 어디 갈 수 있어 라는 게 장점이 좋잖아. 인간가? 그런데 내가 다른 애들도 저런 거 하길래 나도 재밌어서 했는데 경남을 못 벗어나고 있고 하지. 때에 따라서 거제를 못 벗어날 수도 있잖아. 아마 학교에 따라서는 거제에서 그냥 뼈를 묻어야 되는 애들도 있잖아. 뭐 거제대 같은 이런 데를 간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장만 받고 이제 산업 현장으로 바로 가야 되는 그런 애들도 있단 말이야. 자, 여기 130페이지 풀어봤더니 자, 혹시 질문 여기 이 페이지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여기 초반 부분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어렵다 이게. 여기 뭐 특별히 막 계산도 막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비교하는 정도가 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 거기 13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일단 실력업 문제는 빼놓고 136페이지까지 136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이제 학기 시작했으니까 문제는 풀어가야 돼. 이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고 그 뒤에 이제 실력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보는 형태로 해보고 138페이지 여기 평형상수 반응의 진행 방향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볼시가 빠지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주 되면은 문제 풀이를 좀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처음 했던 거 있잖아. 그래서 과학과 우리 생활 하는 데부터 해가지고 사실 제일 극초반에 있는 내용은 진짜 쉽거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뭘 알지? 뭘 나오는 단원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기 이제 문제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좀 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진도를 138페이지에 나오는 여기까지는 좀 나간다 생각하고 평형상수와 반응의 진행 방향. 자, 몰롱도 거기 소개가 돼 있다, 그지? 몰롱도 공식이 우리가 했어. 그런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형광펜으로 다시 한 번 더 색칠해줘.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 필요하면 딱 넘겨서 바로 보고 공식도 굉장히 쉽게 돼 있다. 그러니까는 요거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돼. 자, 거기 평형상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평형상수는 뭐라고 쓰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이 화학평형 즉 동적평형 상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그러면 어떤 반응에서 얘는 정반응이 좀 잘 일어나는 반응인가 역반응이 좀 잘 일어나는 반응인가를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걸 평형상수라고 불러. 그래서 평형상수는 말 그대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밑에 나와. 얘가 나와 있지. 자, 거기 개수가 A인 A와 B인 B가 반응을 해서 C와 D가 형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평형상수는 K라고 불러. K라고 부르는데 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면은 여기서 이제 요런 대괄호가 나와. 대괄호. 이 대괄호는 화학 반응식의 대괄호가 돼 있으면 얘 올롱도란 뜻이다. 내가 좀 적어놓고 할 텐데 여기. 대괄호는 화학식의 대괄호가 돼 있으면 몰롱도란 뜻이야. 그래서 얘가 A에 여기 개수가 지수로 올라가. 그 나와 있다. 제 밑에 표에 나와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 해가지고 서로를 비교를 하는 거야. 이 수치가 크면 아 얘는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이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이 수치가 매우 작으면 정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네, 대신 역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반응이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치야.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얘네들이 지수로 올라가느냐, 개수가. 요거를 그 위에 탐구자료창 보면은 무슨 수치가 잔뜩 적혀 있는 표가 하나 나와. 이거를 각각의 평형일대의 농도를 가지고만 했을 때, 개수가 그냥 앞에 곱해지는 형태로 됐을 때, 그리고 지수로 올라갔을 때에 농도가 서로 달라도 평형상수라고 부르는 건 얘가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거든. 아까 우리 뭐 증발 속도라든지 이런 게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 평형상수도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 함수야.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같으면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들이 서로 달라도 평형상수 값이 항상 같게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니까 개수가 지수로 올라갔을 때 평형상수가 같게 나오더라라는 게 그 위에 표에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개수가 뭐 해야 된다, 지수로 올라가줘야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놓은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개수가 지수로 올라간다면 돼.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소개가 되는 거지. 자, 자, 그래서 요거 쓰는 방법은 간단하다. 얘겠지? 반응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를 곱하면 되는데, 그냥 뭐 한다? 개수가 지수로만 올라가 주면 된다. 그렇다고 여기에 뭐 엄청 막 복잡한 그런 식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 다행히도 좀 그런 게 나오기도 할 때가 있긴 한데, 내가 볼 때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내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139페이지로 넘어가면 돼. 위에 2번에 가로 1, 2, 3번 있지? 요거는 형광펜 그냥 3개 다 꺼주면 돼. 일정한 온도에서 평형상수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즉 평형상수는 뭐에서만 달라진다?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진다. 뭐가 달라졌다고? 평형상수가 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온도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달라졌다면 틀린 거야. 평형상수는 뭐가 없다? 단위가 없다. 반응에 따라서 단위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냥 단위를 쓰질 않아. 그리고 순수한 고체나 액체의 농도는 평형상수식에 나타내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 고체나 액체는 농도를 표현할 수가 없어. 물이 1리터가 있어. 그러면 물의 농도는 어떻게 계산해? 없잖아. 고체가 10g이 있어. 얘 농도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이 농도를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야, 고체하고 액체는. 그래서 고체랑 액체는 이런 농도에 들어가야 되는 곳에 1로 치환이 돼. 1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지. 탄산칼슘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나눠지는 게 화학 반응식으로 하나 소개가 돼 있다. 그러면 얘 평형상수는 뭘로만 표현이 딱 된다? 이산화탄소 농도로만 표현이 되고 말아. 고체나 액체는 빼서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뭘 잘 봐야 된다고? 그 뒤에 있는 S, L, G, A, Q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요거 잘 보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S하고 L 돼 있는 거는 빼버리는 거야. 뭘로 치환한다고? 1. 그리고 거기에는 이게 아질산하고 물이 반응을 해서 아질산 이온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기는 게 나와. 그것도 지금 나와 있거든. 바로 반응식 밑에. 그랬을 때 뭐가 빠졌지? 물은 빠진 거야.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쓸 때 고체나 액체는 쓰질 않아. 농도를 나타낼 수가 없다 이거야. 농도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농도는 똑같고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냥 1로 바꿔버려. 1. 자, 거기 이제 3번에 보면 평형상수 계산하는 게 소개가 돼 있어. 평형상수식에 반응물과 농도, 뭐 생성물의 농도를 집어넣는다 나와 있지. 이거 똑같은 거 한번 써볼게. 이 SO2 플러스 즉 얘가 반응을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O2랑 반응을 해서 상태는 일단 빼놓고 쓸 거야. 책에 나오는데 상태까지 쓰려면 귀찮거든. 그래서 이 SO3라고 적혀가 있어. 근데 전부 다 뭐냐면 기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평형상수 K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SO2의 농도에 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O2 농도는 이 개수는 뭐 1이니까 지수도 1로 올라가. 그 다음에 SO3의 제곱 이렇게 쓴다 이거야. 식을 먼저 이렇게 써. 그리고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T-1L 강철 용기라는 게 나와. 자, 여기서 강철 용기 여기도 별로 뜻 하나 해놨지. 강철 용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부피가 변하지 않는 통이다라는 뜻이다. 알겠냐? 강철 용기 요게 별거 아닌 문장 같은데 강철 용기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용기다라는 뜻이다. 부피가 변하는 용기가 나오면 실린더라든지 피스톤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1리터라고 줬지. 자,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 농도를 얼마씩 줬냐면은 농도를 안 줄고 이산화황은 0.6몰, 산소는 0.2몰. 요거를 넣고 반응을 시켰대. 반응을 시키고 나면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뒤에 삼산화황이 0.2몰 형성되었다라고 나와. 요 정도는 이제 너가 우리가 몰 하면서 찾을 수 있겠지. 얘가 0.2몰 생기려면 2대 1대 2라는 개수비가 있잖아. 얘가 0.2몰 생기려면 얘와 얘는 각각 몇 몰씩 반응해야 돼? 얘 몇 몰, 얘 몇 몰 반응해야 돼? 얘는 0.2몰, 얘는 0.1몰이야. 얘는 0.2몰 반응해야 되고 얘는 0.1몰 반응을 해야 돼. 요거부터 찾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0.2몰 반응했다라는 건 지금 얼마 남았다는 거야? 여기 있잖아. 0.6몰 시작했으니까 0.4몰 남았지. 얘는 몇 몰 남았다? 0.1몰 남았고 얘는 0.2몰 생성돼 있지. 이게 평형일 때의 몰수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몰 농도가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 1리터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거기 부피가 1리터니까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0.4몰 농도, 얘는 0.1몰 농도, 얘는 0.2몰 농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K 값은 어떻게 된다? 얘는 0.4몰 농도의 제곱 곱하기 산소는 0.1몰 농도, 그 다음에 삼산화황은 0.2몰 농도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야. 저런 이렇게 계산하면 돼. 힘들다 그지? 요거 계산할 수 있겠지. 요거를 계산할 때 요령들이 좀 있는데 0.1을 여기서 또 제곱을 하고 0.4를 여기서 제곱해서 계산해도 굳이 상관은 없긴 해. 그런데 요런 거 계산할 때 잘 보면 0.2 제곱이 위에 있잖아. 근데 0.4는 뭐 한 거야?
0.2에다가 2를 곱한다다가 제곱을 한 거랑 똑같거든.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 0.2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맞나? 그지? 그리고 0.1이 곱해지는 거랑 똑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없어져. 없어져. 없어지고 나면 이제 얘는 얼마야? 얼마야? 얘 밑에 있는 거 뭐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일일이 다 제곱해가지고 있잖아. 가끔씩 개수가 3도 나와. 그럼 세제곱해야 돼. 그럼 세제곱해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 근데 조금 이렇게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어렵게 계산이 되고 그러진 않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기도 하냐면 x 미지수가 들어가기도 해.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나와. 그랬을 때도 이거를 막 이 다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1 플러스 x 하고 2 플러스 x 이런 게 나오기도 하거든. 농도를 곱하는데 나중에 있잖아. 평행일 때 농도를 몰라가지고 미지수 x로 두고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해.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막 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거든. 그래 이런 거 계산하려면 뭐 써야 돼? x 찾으려면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근해 공식 써야 되잖아. 아니 무슨 근해 공식까지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그런 형태인데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써야 되는 그런 형태로 자기가 계산을 해. 그럴 필요가 없다. 나중에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볼 거야. 자, 요렇게 이제 초기 그 다음에 나중 이런 양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 찾아주는 것들. 지금은 얘로 간단하게 나오니까 자 이제 넣어서 식만 제대로만 세우면 되게끔 나와 있어.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용기의 부피가 1리터 여기는 줬잖아 다행히도. 근데 1리터가 아닌 경우들도 많다. 때에 따라서는 용기의 부피가 변하는 경우도 생겨버려. 난이도가 높아져.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 밑에 4번 보면은 평형상수의 의미 해가지고 K가 1보다 매우 클 때 뭔 일이 일어난다? 정반응이 주로 일어난다. K가 1보다 작을 때는 역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평형상수 자체가. 자, 그러면 한 2분만 쉬었다 하자 알겠지? 한 2분만 쉬었다가. 2분만 쉬었다가. 아유,
5월 10일 1차 고사. 5월달에. 네, 5월 10일이. 아 그래? 무슨 땡 늦게 하는 거고? 이거. 그래 뭐 또. 1차. 그렇다는. 뭐 4월 말 5월 초쯤에 찍긴 하니까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140페이지를 좀 볼 거야. 140페이지 한정이만.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반응지수라는 게 나와. 자 거기 반응지수 그 찾는 거 보면 얘가 똑같다. 똑같이 생겼어. 대신에 K가 아니라 기호로 Q라고만 쓰는 거야. 반응지수는 뭐 하는 거냐면 얘하고 똑같이 쓰는데 여기 평형상수 K는 여기에 들어가는 농도가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가 들어가거든. Q는 현재 농도가 들어가. 이제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현재 농도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과연 반응이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쓰는 게 반응 지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이 현재 농도가 들어갈 텐데 Q하고 K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자 만약에 얘가 K 값이 크다라는 거는 반응물의 농도보다는 생성물의 농도가 지금 현재 작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뜻이야. Q를 계산을 했더니 K랑 똑같다라고 하면 지금이 평형이라는 뜻인 거지. 그런데 Q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K 값보다 커. 그렇다면 역반응이 진행돼야 된다는 뜻이야. 요거를 계산을 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쓰는 걸 평형상 지금 반응 지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는 밑에 2번에 이 설명들이 쭉 나와. 그래서 다시 얘기했지만 Q가 K보다 작다. 이건 정반응. Q가 K보다 크다. 역반응. 같다면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평형이니까. 이럴 때는 특징이 하나 있어. 뭐냐면 얘가 요거처럼 요거는 없는 상태에서 반응물만 넣어가지고 생성물이 생기게끔 이렇게 하는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얘 하나 나오거든. 질소, 수소 반응에서 암모니아 나오는 반응이 얘가 제일 밑에 나와. 거기 잘 보면 2리터 강철 용기에 질소, 수소, 암모니아 즉 생성물도 같이 넣어. 같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같이 넣었을 때 얘가 어느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는지를 찾아라라는 게 나와. 자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K 값도 줬지. 평형상수가 100이다. 평형상수가 100인 거 보니까 얘는 원래 정반응이 잘 진행되는 그런 반응인가 봐.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의 농도를 찾아. 위에 나와 있다. 그 밑에 봐봐. 그래서 2리터 통에 0.4몰씩 들어갔으니까 0.2몰 농도다라는 거 먼저 찾아놨지. 그리고는 반응 지수를 찾아. 반응 지수를 찾을 때도 얘를 보니까 어떻게 계산됐는지 나와 있지. 그래서 값이 계산되니까 25더라. 근데 평형상수가 100인데 반응 지수가 25라는 건 얘가 작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 얘는 정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게 반응 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돼서 이제 뒤에서 나오긴 할 텐데 그런 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해보면 되거든. 그래서 141페이지도 지금 좀 해봐야 돼 이거. 안 되는 거 같이 보면 돼.
이 141페이지가 다 됐으면 142페이지하고 3페이지 보면 그 얘가 하나씩 나오는 거 밑에 Q1, Q2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 요것도 지금 해볼 거야. 여기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얘기를 해주면 돼. 이 얘처럼 식을 좀 만들어 봐야 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문제에서 줬잖아. 여기 Q2돼 있는데 보면 1리터 방청 용기에 1몰의 B가 들어갔을 거야.
그 페이지 Q2 돼 있는 거 있잖아. 방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여기에 얘 1몰 넣는데 그리고는 평형상수 찾으래. 평형상수는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평형일 때 농도를 찾으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봐봐. 생성물이 1몰 있지. 근데 얘가 가역 반응이니까 얘가 생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만큼 줄어들면 얘 얼마 생겨야 돼? 얘 2배 생기잖아. 이제 얘가 줄어든 거에 2배 생기니까 얘는 2x만큼 늘어나게 돼.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찾아야 된다? 아는 물에 2x 있지? 얘 농도에 뭐 해야 된다? 제곱. 그리고 위에 거는 뭐 해야 돼? 1-x의 끝이지, 그지? 뭐 이거 대괄호 안 해도 돼, 이거는. 그냥 가로하면 되거든.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k값 나와 있다, 거기.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2x 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뭘 하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똑같잖아. 네. 4x죠. 4x 제곱이야? 4x 제곱. 그러면은 이렇게. 끝나나? 그럼 여기에 x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이제 나올 거야. 그러면 그거 계산하면 돼. 그러면 x에 얼마가 나와야 돼? x에는 2분의 1 나와야 되겠네. 이게 안 되면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그렇죠? 그래 90이 된다. 안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식 세울 때 어떻게 한다? 요 방법 있잖아요, 요 방법. 요건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돼. 저거를. 그리고 여기서는 1리터라고 줬기 때문에 1몰이 1리터라고 줬기 때문에 1몰이 1몰 농도랑 똑같은 거야. 만약에 1리터가 아니라 부피가 달라지면 저기는 농도, 알겠지? 저기 식 세울 때 농도 들어가야 돼. 그거 좀 주의하면 돼. 그러면 143페이지에 있는 것도 한번 또 Q1, 2도 또 있으니까.
143페이지에 Q1은 조심해야 돼. 여기에 꼭지 열면 2리터 통이 된다. 반응지수 찾아라는 거잖아. 반응지수를 찾아야 돼. 효과. 현재 동력. 이게 가따로 나따로 찾는 게 아닌데. 꼭지를 열기 전에 가에 요거를 2몰 더 넣어. 그리고는 꼭지를 열었을 때 그럼 두 개가 한 통이 되잖아. 반응지수는 그래. 이걸 지금 처음에 열었을 때는 지금 이 여기서 뭔가가 지금 처음에는 이동을 안 해.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뭔가 반응을 해서 뭔가 정반응 역반응 지금은 그걸 갖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꼭지를 열면 이게 그냥 한 통인 거야. 그때를 찾아라는 거야. 꼭지를 열어서 한 통 됐을 때. 다 찾아놓고 계산했더니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게. 이거 왜 세? 이거 왜? 이게 왜 5분 30분이야? 이게 16이야? 그러면 얘가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커? 그래, Q값이 크잖아. 그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렇게 찾는 거야 그냥.
오늘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것도 140페이지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해줘주는데 알겠지? 그래서 다음